안녕하세요. 표만자 원리입니다. 세을의 상형 문자의 의미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에 4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속성은 종성이 모두 리을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기본 상형이 원천이 되는 문자입니다. 한자에서 꼬리가 굽어져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상형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 없이 우리는 한자의 사용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는 세을의 상형의 형태를 생각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갈고리 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리가 굽어져 있습니다. 꼬리를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문자의 형태가 변하여 전혀 다른 뜻이 되겠죠. 이 구부러진 부분을 한일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위치면에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구부러진 부분을 다른 문자에 갖다 붙이는 것도, 그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도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꼬리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세을의 정확한 형태는 무엇일까요? 꼬리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한자의 표현에서 한일의 일과 세을의 을은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세을의 형태도 가장 단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에서 꼬리가 없듯이 세을에서도 꼬리가 없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가 한자의 표원리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즉, 길이도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동, 장동으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이라고 세을은 한자에서 기본의 기본입니다. 이 또한 상형에서도 가장 단순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을에서는 꼬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을의 상형 문자 의미입니다. 여기에 세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이러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을을 상형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면서 각이 있다는 의미에서 곡각선이 됩니다. 곡각선. 문자로 읽으면 세을이 됩니다. 세을. 상형과 문자로 연계하면 상형인 곡각선은 문자인 세을이다. 표음의 관점에서는 상형인 곡각선은 문자인 세을이 을로 표음이 된다. 그런데 세을의 형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만여자의 한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로 이러한 형태로 대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숨따은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한 꼬리가 있습니다. 이거의 정확한 사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소를 적용시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세을의 상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굵기와 길이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굵기는 다 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길이는 좀 다릅니다. 즉, 첫 번째 것은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광동, 장동입니다. 두 번째는 한일이 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광동, 선단이 됩니다. 뒤에 것은 아랫부분이 짧습니다. 광동, 후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표음은 을, 은으로 됩니다.
한자에서는 상형 문자의 요소는 순서, 굵기, 길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따은의 상형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숨따은의 상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굵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길이는 이러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이식으로 간주한다면 광동, 장동이 되어 을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쓴 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선단이 됩니다. 의가 됩니다. 세 번째는 후익이 짧습니다. 그래서 후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숨따은의 모양은 이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써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것도 숨따은의 형태입니다. 왜 숨따은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서 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자는 가독성이 저하되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지만 표만자 원리에서 상형의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었습니다. 새을입니다. 이것도 을로 표음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요? 즉 을로 표현이 되려면 두 개 다 곡곽선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즉 새을의 상형과 두 개의 문자에서 둘 다 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동의 곡각선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곡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은 유사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한 광동의 곡각선의 의미로 곡각선으로 합시다. 그러면 불완전한 광동의 곡선을 곡선과 유사한 곡선으로 곡땡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곡선 상형은 곡호선, 곡호곡, 곡각선, 곡각곡, 곡예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곡호선은 곡선이면서 여기서 호자는 활 모양 호자입니다. 즉 곡선이면서 꺾인 부분이 호선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곡은 곡선에 호선에 꼬리가 달려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곡각선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새을의 형태입니다. 곡각곡은 새을의 형태에 꼬리가 달려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곡에서는 예자는 날카로운 예자입니다. 즉 곡호선이든 곡각선이든 끝부분이 날카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호선이나 곡각선은 끝이 날카로우면 곡예선이 되는 것입니다. 곡선 상형의 도출 과정은 추후에 제시합니다. 새을의 문자 개념입니다. 광동의 곡각선은 곡선의 각선입니다. 즉 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을의 음계입니다. 을의 음계는 을율율로 구성이 됩니다. 광동의 곡각선은 선익으로 사용하면 을, 후익으로 사용하면 기역으로 표음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새을이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새을은 숨따은의 상형으로 많이 대용이 됩니다. 그래서 숨따은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숨따은의 두 개의 조합입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광동입니다. 그런데 길이는 다릅니다. 첫 번째 것은 광동, 장동입니다. 두 번째 것은 위의 것이 짧습니다. 그래서 광동, 선단이 됩니다. 즉 광동의 곡각선은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이렇게 광동, 장동이 을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선단이냐 후단이냐 따라서 읍과 읍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48띠기 야라고 합니다. 여기 또한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야로 표음이 되려면 곡고선과 곡고선의 조합의 후광선단이 되어야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각도 없고 꼬리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을의 상형문자 속성입니다. 상형에는 제1 속성과 제2 속성이 있습니다. 제1 속성은 곡선입니다. 제2 속성은 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문자로는 세을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조합으로는 중위보다 중간보다 약간 위에 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한자의 상형에서는 각과 곡의 속성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만자 원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